안녕하세요. 우리 사춘기 자녀 시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사춘기 자녀이지만 함께 소통하며 잘 지내는 가정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사춘기를 너무 두려워하는 것, 사춘기 자녀에 대해서 너무 겁내는 것, 그것이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를 훼손하는 안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고정관념은 없이 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사춘기 자녀의 감정을 어떻게 코칭할까 그보다는요. 사춘기 자녀의 부모의 감정을 어떻게 코칭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요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는데요. 사실은 부모 교육을 제대로 받으셔야 자녀 교육을 잘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춘기 자녀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알고만 있어도 오해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잘 몰라서 오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속담 중에 아는 만큼 이해하고 이해하는 만큼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사춘기 자녀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 그 이상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사춘기 자녀의 감정의 특징을 보면 사춘기 자녀는 특별히 전두엽의 리모델링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우리 전두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상의 뇌를 가지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감정의 폭이 굉장히 좁은 시기가 그 시기이죠. 또 하나 안정과 행복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 일반 아동기나 아니면 성인기에 비해 약 40%가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아들일 경우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이죠. 그래서 공격성이 강화돼서 엄마나 아빠에게 공격적으로 대항하는 모습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어도요. 아이가 이렇게 지금 감정이 폭발하고 그런 부분이 원래 당연한 거구나. 원래 신체적으로 그런 모습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구나.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 아이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데 이게 어디 감히 막 이러면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관계가 훼손되고 마는 것이죠. 제가 아까 대담 중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의 마음에 부모에 대한 사진 앨범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 사진 앨범에 좋은 사진도 나쁜 사진도 찍어서 저장하게 되죠. 근데 왜 사춘기 되면 아이들이 많이 마음의 문을 닫는가? 안 좋은 사진을 너무 많이 저장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힘이 생겼다고 생각할 때 더 이상 이제 부모하고 상종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현상이 생겨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혹시 사춘기 자녀에게 어떤 이상행동이 생긴다면 과거에 그 아이에게 내가 상처를 줬던 일이 있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며칠 전 한 여가수가 엄마하고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40이 넘은 가수인데 어릴 때 부모에게 당했던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눈물 흘리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가수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마음의 상처는 잘 지워지지 않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그런 이상의 행동을 할 때 과거 그 아이들의 마음에 내가 나쁜 사진을 많이 저장해 놓은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대화를 통해서 사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고 있는 그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감정과 기분입니다. 감정이라는 건 뭔가 하면 감정은 굉장히 다양하죠. 여러 감정이 있잖아요. 그 감정이라는 뭔가 하면 원래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인데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마음이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감정은 슬픔이라는 감정 혹은 굉장히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들 수 있겠죠. 그것처럼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가? 이 감정은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슬픈 감정이 들더라도 과거의 그 슬픈 감정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경험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지만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다면 그 사람은 그 슬픔에 매몰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더 한 차원 위에 기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기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여러분 이 기분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은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지만 기분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잘 건강하게 형성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기분을 먼저 선택하고 그 감정을 맞이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사춘기 자녀를 대해야 하는, 이 감정의 폭이 적은 사춘기 자녀를 대해야 하는 부모님들은 기분을 먼저 선택하고 그 감정을 맞아들이는 연습을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수많은 내담자들, 그리고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민원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악성 민원인들을 맞을 때는 기분을 미리 선택하고 맞습니다. 오늘 나는 안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하지만 내 기분은 상하지 말도록 내 기분은 좋게 하고 만날 거야. 결심하고 만나면 내 감정이 상하지 않고 감정이 폭발하지 않죠. 긍정적으로 그 감정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으로 대하시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춘기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일수록 역시 갱년기에 들고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힘들 수 있지만 어른이시니까 그 감정을 제대로 잘 코칭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감정과 기분이 그 사람의 분위기, 정서를 형성해서 성격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어떻게 잘 감정 코칭해 주는가에 따라 그 자녀의 모습과 그 자녀의 앞으로의 성격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지요. 특별히 여기 지금 화면에 뜬 것 캡처해 두셔서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코칭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자기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인식하는 능력에서부터 시작해서 관리 능력, 그리고 자기에게 동기부여하는 능력을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타인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타인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타인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저희 상담하는 사람들은 이 타인에 대해서 감정을 조절하고 동기부여하는 능력이 없으면 상담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상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담자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감정부터 먼저 잘 파악하시고 자녀들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어른이라는 정의를 한 책을 보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른의 정의입니다. 우리 김혜란 작가의 풍경의 쓸모라는 단편에 나오는 정의인데요. 어른이 별건가 지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하고도 잘 지내는 게 어른이지. 여러분 자녀들은요, 여러분 아이들은 지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하고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른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좀 좋지 않게 느껴져도, 내가 좀 그 아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어른이잖아요. 어른이니까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부모의,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도 힘든 시기이지만 사춘기는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 폭풍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곧 지나갈 겁니다. 지나가기 전에 괜히 폭풍과 맞서서 싸우다가 서로 상처 입는 모습이 아니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그 아이들을 다독이고 감정 코칭하셔서 결과적으로 지나가고 난 이후에는 다시금 회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감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감정을 응원하고요. 여러분의 감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아름다운 감정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짧은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기 지금 스튜디오 분위기 기립박수 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게 또 저희 광고지에 있었던 것처럼 명강의를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기분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감정은 내가 선택을 하는 거다. 내가 좋은 감정으로 지내고 이 시간을 하기로 했으면 그거는 내가 선택해 볼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이 정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이들 캡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맨 마지막 감정지능에 대한 단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장서일 센터장님 모습까지 같이 캡처가 돼서 아주 그렇군요. 매우 기념에 남을 것 같다. 기분 나쁘실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은요? 좋은 감정을 선택하십시오. 네. 그러면 너무 저희가 마치 대단원의 막이 절반쯤 내려간 것 같은 감동적인 저희 말씀을 들었고요. 저희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사례 아동이 어릴 때부터 좀 산만하고 뭔가 어려움이 있었다. 또 이제 이런 면과 함께
또 어떨 때 혹시라도 아이가 이런 게임 조절 또 충동 조절의 어려움이 약간 전문가의 상담 혹은 정신건강의학계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지 아주 간략하게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이동을 해야 돼서요. 기다려 주시면 제가 나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2장 정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중독 어떤 현상, 증상이 있는 경우를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중독에 빠지는 경향성들이 다 제각각이다. 그래서 무조건 어떤 원칙 하나를 모든 아이들에게 다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게임 자체에 굉장한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 약간의 중독성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는 게임들이 있죠. 우리 홍성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쉽게 현금을 더 결제하도록 만든다든지 작은 금액을 투자했는데 어마어마한 어떤 이 가치가 있는 아이템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그 짜릿한 느낌, 이제 그런 어떤 게임 자체의 재미와 경험이 유난히 좀 강렬했던 경우에도 이제 중독에 조금 더 쉽게 빠질 수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어떤 심리적인 기제가 작동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인터넷 게임 혹은 스마트폰 또 숏폼 요새는 중독인 분들의 많은 경우에는 사용 시간이 많거나 조절이 잘 안 되는 대부분의 경우에 소외감이라든지 외로움, 자존감이 낮은 것, 우울, 불안, 충동성이 높은 것, 또 자기 조절력과 통제력이 부족한 경우에 조금 더 이런 조절이 더 어렵더라. 이제 이런 보고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시간은 없고 빨리 스트레스를 풀고 싶을 때 이거 한 판 하면 개운해지는데 이제 저희가 인위적인 보상이지 않습니까? 좀 뭔가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 충분히 재미를 찾기보다는 근데 너무 기분 좋지 않을 때 조금 더 그런 과정들을 선호하게 될 수 있겠다. 이제 저희가 그렇게 보고요. 또 게임 자체라든지 개인 자신의 어떤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가정 환경적인 요인 또 어떤 주변의 주변과 함께 하는 어떤 환경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꼭 원인과 결과를 떠나서 여러 번 제 강조를 좀 전에도 들으신 대로 가정 환경에서 소통이 부족한 경우 또 너무 방치한 경우 이 양쪽의 경우에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노원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가 작년에 그 논문을 하나 낸 게 있는데 너무 방임하시는 경우 또 너무 통제하시는 경우 타 아이들의 경우에 좋지가 않더라. 그래서 적절한 어떤 약간의 유연성을 가지고 아이와 소통하고 또 조절을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제가 이런 어떤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사회 환경적으로 아이들이 좀 밖에 나가서 놀고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종종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가급적이면 아이가 인터넷 또 스마트폰 스크린 앞에서만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도록 가족 모두가 함께 좀 나가서 뭔가 좋은 시간을 보낸다든지 또 오히려 그냥 디톡스 1시간 동안 아무것도 이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본다든지 전략들을 저희가 추천해 드릴 때도 있습니다. 이제 병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처음 사례인 아이는 굉장히 산만하고 충동적이었다. 산만하고 충동적인 게 사람이 산만할 수도 있죠. 충동적일 수도 있고요. 어제 음식 배달을 시키지 않았어야 되는데 또 이제 시켜버리고 충동적이죠. 근데 그런 형상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력 결핍 광행동 장애는 이제 주의력이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주의력 유지가 잘 안 되고 지루한 일이 있으면 쉽게 이제 다른 생각이 나고 또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고 또 가만히 있기 어려워서 뭔가 움직여야 되고 가만히 있어야 되면 최소한 다리라도 떤다든지 어딘가 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특징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런 특징들 때문에 계획대로 하기 참 어려워요.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것 아니면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고 지루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의력 결핍 광행동 장애 친구들이 게임 중독이라든지 또 두 번째 사례에 말씀드릴 도박 중독과 연관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그냥 요 ADHD 문제를 그냥 한쪽에 접어두고
게임과 도박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왜냐면 약속을 잘 못 지키고 저랑 상담하는데 좀 이따 뭐 하지? 이제 집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면이 있으면 또 그동안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존감의 문제라든지 어려운 점들이 다 함께 요소 아이가 뭔가 도움이 좀 필요했는데 부족했던 요소들이 있다면 잘 메꿔줄 때 효과가 어떤 상담의 효과라든지 진로가 훨씬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친구들은 재미가 없을 때 게임을 한다든지 기분이 짜증이 나거나 할 일이 없을 때 도박 사이트에 클릭하는 습관이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그 반면에 주요 우울장애 친구들은 뭐 어른들로 말하면 그냥 우울증이겠죠. 재미도 없고 또 놀고 싶지도 않고 한데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아지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기분을 좀 업시키는 나름대로의 전략으로 게임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저희가 추측이 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아예 게임 사용만을 아무리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한계가 있고요. 우울증이 있는지 잘 확인을 해서 우울증을 잘 치료를 할 때 가장 또 효율적으로 아이가 원래 나아가고 싶던 방향대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흔한 타입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뭘 건드렸나 보네요. 제가 충동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그 부주의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충동조절 장애라는 게 있는데요. 보시면은 생각보다 행동이 너무 앞서서 그 왜 그랬냐고 하면 답을 못 해요. 그래서 그래도 누가 물어보면 변명을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아서 금방 또 탄로가 나거든요. 뭐 뭘 훔친다든지 혹은 그럴 만할 정도로 화날 일이 아닌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노 조절 장애 상당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요럴 때도 병원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고요. 네 번째 조울증을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조울증이 굉장히 흔한 병은 아닙니다. 한 인구의 0.1에서 뭐 많게는 0.5% 정도 드문 병이긴 한데 특히 조금 있다 사례 2에 나올 도박 사례에서 종종 이제 조울증의 경우에는 주로 침체돼 있거나 아니면 약간 기분이 가라앉은 채로 뭐 귀차니즘과 짜증이 탑재된 채로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좀 지나치게 하다가 돈을 빌리고 어떤 행동을 보이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조울증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쓰게 되고 너무 낭비하게 되는데 저희가 도박 중독의 기준 중에 조울증의 조증 상태에서 하는 것은 도박 중독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잘 봐라. 이제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럴 때 또 이제 아주 어린 아동들 같은 때 어떤 조울증의 가족력이 있거나 해서 아주 어린 나이에 조울증이 약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치 게임 중독이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고 그래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상담을 하시거나 아이를 다루시는데 이게 한계가 있다. 회피가 아니고 정말 어떻게 계속 분쟁만 난다. 뭐 위험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드시면 그때는 한 번쯤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한번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지 문제를 확인을 하러 가시는 거지 문제를 결정하고 가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예후에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점을 우선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미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